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2% 가깝게 내리면서 2150선 이탈하고 2140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2%가 넘게 빠지면서 650선에서 시장 종가가 형성이 됐는데요. 춘절 이후로 우한 폐렴과 관련된 뉴스가 계속 쏟아지면서 이 시장이 어제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홍콩 증시 항생지수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시장에서 3% 가깝게 빠졌고요. 대만 증시는 6% 가깝게 폭락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간밤 미국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시초가 공략주부터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영업부의 박근영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시초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 있습니까? 대형주 중에 어제 실적 발표한 삼성 SDS를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삼성 SDS의 연결 매출 중에 70% 이상이 삼성전자와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9년 실적 부진으로 IT 투자가 부진했던 상황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적 개선을 바탕으로 상반기부터 IT 투자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한 이제 상반기보다는 또 하반기가 좀 더 집중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해외 매출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특히 물류 BPO의 경우에 다양한 고객사 확보가 대사업 매출 비중이 2019년 3분기 16.4%까지 상승했고요. 2021년도까지는 약 25%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영업이익률이 약 9%로 상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물류 사업이 본격화되기 이전인 2012년 수준까지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IT 서비스 부분에서는 2019년 IT 투자 부진이 올해는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전체적으로 전사 영업이익은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안정적인 재무 구조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인데 선제적 투자 통해서 기업의 본원적인 경쟁력 강화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배당 투자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 접근 가능하겠습니다. 흔들릴 때 충분히 비중 확대 가능할 것 같고요. 가격 전략은 현재가부터 19만 5천 원 구간의 눌림목 구간 매수 구간, 목표가는 24만 원, 손절가는 19만 원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한국투자증권의 염정 FA 팀장, 그리고 스타미디어 그룹 백은한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염정 팀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부터 함께 보시면요. KH바특 올라와 있습니다. 1월 10일에 추천 의견 주셨고 5.6%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4위에는 현대차 올라와 있습니다. 8.05%의 수익률, 3위에는 카카오 올라와 있는데요. 8.72%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2위에는 현대글로비스 올라와 있습니다. 10%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위에는 NHN 한국사이버결제 올라와 있는데요. 12월 13일에 추천 의견 주셨습니다. 한 달이 조금 넘었는데 22%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은한 팀장님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부터 함께 보시면 전파계제국 올라와 있습니다. 12월 20일에 추천 의견 주셨습니다. 약 한 달 정도 됐는데 수익률 19% 넘어가면서 목표가 터치를 했고요. 4위에는 웰바이오텍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29일에 추천 의견을 주셨습니다. 20%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면서 목표가 역시나 터치가 됐고요. 3위는 지엔코 올라와 있습니다. 1월 4일에 추천 의견 주셨는데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수익률이 22%를 넘어갑니다. 목표가 역시나 터치가 됐고요.
2위부터 보시면은 수익률이 60%를 넘어갑니다. 우리들 휴브레인 올라와 있는데 12월 20일에 추천 의견을 주셨고요. 61%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1위에는 KM제약 올라와 있습니다. 12월 27일에 추천 의견 주셨습니다. 수익률이 94%를 넘어가고 있는데 역시나 목표가가 터치가 됐습니다. 백은한 팀장님의 수익률 탑5에 있는 종목들은 모두 다 목표가가 터치가 됐습니다. 네, 이어서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염정 팀장님께서 이 12월 13일에 NHN 한국사이버 결제를 추천을 해주셨는데 현재 22%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2차 목표가가 현재 25,000원이었는데 거의 근접을 했거든요. 계속 좀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예, 어저께 24,850원 찍으면서 2차 목표가로 드렸던 25,000원에 거의 근접을 했습니다. 어제는 이 전자결제 테마 종목들 위주로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가 이어졌는데요. 높은 상승률 이어지는 가운데 NH 한국사이버결제도 업계에서 상위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상승률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일주일간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가 이어졌는데요. 외국인은 일주일간 59,000여 주를 순매수했고요. 기관 역시 6,300여 주 정도 순매수했습니다. 그 동 기간 동안 주가는 한 6.5%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리뷰를 말씀드렸듯이 이 온라인 결제 시장은 계속해서 확장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모바일 쇼핑 중심으로 바뀌어가면서 전년 대비 20% 가까운 성장률을 이어가고 있고요. 앞으로도 고성장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외적 성장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사의 주사업인 PG 사업, 전자지급 결제 대행사 서비스인데요. 특히 이 해외 결제분에 대한 이익이 높아지면서 이 동사는 지속적으로 해외 고객사를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외적 성장 그리고 거래액과 매출액으로 직접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면서 계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텐데요. 지금 주가 상태를 보면은 사실 최근 영업일 한 5영업일간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당분간은 약간 조정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5,000원, 22,500원 수준 정도로 만약에 조정이 이어질 경우에 추가 매수를 해보시거나 만약에 들어오시지 못하신 분들이 계신다면은 한 매수를 시도해 보셔도 좋을 것으로 보고요. 목표가는 일단 25,000원 유지를 하면서 추세를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은한 팀장님께서 KM제약을 12월에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수익률이 94%를 넘어가고 있고요. 목표가 3,300원도 넘어섰습니다. 이제 좀 매도를 해봐도 될까요? 네, 일단 오늘 일정 부분 매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KM제약은 이제 구강케어 및 뷰티케어 제품을 필두로 유아용품 제품을 이제 주력으로 이제 중국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추천드릴 당시 이제 중국의 동부 지역 내에 국한됐던 유통망이 이제 중국 내 대형마트와 편의점에 입점을 하게 되면서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좋은 모습을 가져가면서 제가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었는데요. 최근 이제 가장 큰 이슈인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KM제약이 부각을 받았었는데 KM제약이 이제 중국에서 마스크 또한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한 폐렴 테마로 엮이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크게 상승을 하였고 이번 한 주 동안 굉장히 좋은 모습을 가져가면서 큰 수익률을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우한 폐렴은 지속적으로 확산 중에 있고 아직 전염병의 초기 단계에 있기에 더 지켜봐도 무방하겠다라고 생각은 되지만 우한 폐렴 사태가 워낙 크다 보니까 지금 이에 따른 관련주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한 폐렴 관련주가 전체적으로 힘을 못 받는 장세 그리고 순환매의 장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수익권에서 어느 정도 만족을 하고 매도를 하는 것을 오히려 안정적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계신 비중에서 한 80% 정도 좀 큰 비중을 조금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보시고 나머지 비중 20%로 소액으로만 가지고 가시면서 앞으로 흐름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만약에 KM제약이 힘을 못 받고 추세가 무너지면서 4,500원을 이탈할 경우에는 전량 매도를 생각하신다고 보시고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4,500원이 무너지면 매도를 하라 이렇게 대응을 하시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전략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0.6%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약보합권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염정 팀장님께서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연초에 갑자기 이란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음에도 큰 동요 없이도 잘 지나갔던 증시였는데요.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악재에는 이제 크게 흔들리고 불안해하는 모습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좀 이성적인 판단을 하시고 좀 더 차분하게 관망 자세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거래소에서도 어제자로 거래소에서도 우한 폐렴 관련주들, 테마주들에 대한 투자 유의를 당부한 시점에서 우한 폐렴 관련주들은 잠시 좀 보류해 주시고 지금까지 최근 1, 2월간 급등한 종목들 들어가시지 못해서 바라만 보셨던 이러한 종목들의 저가 매수 기회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슈 민감주에 베팅 하라기보다는 이제 기존 스탠스에 좀 충실하셔야 되겠고요. 저희가 연간으로 업계 전망치 발표한 거에서 개별 종목이 이제 차분하게 차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주식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어제는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우한 폐렴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문제로 아마 전 세계 경제 활동에 일부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내용과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났다. 최근 5년간 2015년 이후에 4년 만에 가장 적은 규모의 영업이익을 발표하면서 장 후반 많이 빠졌습니다. 삼성전자 위주로 IT 업종들 일제히 하락을 했고요. 또 오늘 새벽 WHO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대해서 국제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죠. 근데 그래도 예상과는 달리 조금 더 한 단계 아래에 교역과 이동 등의 제한 등은 권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그래도 최악의 상황은 아직은 오지 않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사스, 메르스 등 바이러스 공포 등은 보통 1, 2개월 내에 그 공포가 최고점에 극도로 전이 되다가 1분기 이후에 차츰 모두 다 해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악재도 점차 해소될 것으로 유사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2100선 아래로 뚫리고 나서는 다시 그 상승 국면으로 돌아설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그 연간 전망치에 대해서 기대치는 줄어들지 않은 상황인데요. 기존과는 다르게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악재에는 기존과는 다르게 그 경제 회복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에 대한 경향은 아무래도 좀 장기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반도체, IT 하드웨어 쪽으로 IT 섹터가 강세를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5G 그리고 4차 산업 등 중심으로 기존 스탠스 여전히 유지하시길 바라고 저도 이따가 그 테마 종목도 이와 관련된 종목 위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우려움 사태에 대해서 단기 이벤트가 될지 장기적으로 진행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국내 총선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지켜보시고 신중하게 관망 자세 유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상승폭을 어제 하락분을 만회할 정도로 상승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냥 관망 정도로 보고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에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중국에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누적 사망자 수가 213명으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어제보다 40명 정도 는 수치고요. 확진 환자 같은 경우에는 9,692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어제보다 거의 2,000명이 많은 수준으로 집계가 된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오늘 시장도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장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보면 될까요? 네, 일단 오늘 장도 하락으로 가지고 갈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의 분위기가 그리 좋지만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악재가 2개나 나오면서 1월 달 순탄하게만 흘러갔던
갈 것 같던 증시가 하락 국면을 지금 보고 있는데 1월 초에 이제 이란과 미국의 군사적 대립이 있었죠. 그리고 다시 한번 우한 폐렴에 대한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계속적으로 하락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전일 다시 한번 국내 확진자 2명이 나왔고 방금 속보처럼 기하급수적으로 사망자와 확진자가 추가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WHO에서 국제적 비상사태를 선포하게 되면서 약간 긴장감을 더 고조시키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미국 시장은 이제 교역은 제한치 않은 상태에서 약간의 상승 마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금일 국내 시장은 하락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물론 이러한 전염병에 의해서 국내 증시는 하락폭을 맞이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실질적으로 더 큰 하락폭을 키우게 되는 그 원인은 이제 수급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4분기 GDP 발표 이후에 기관에 수급이 들어오는지 제가 체크를 잘 하셔라 말씀을 드렸었는데 4분기 GDP 발표가 된 날에 이제 일시적으로 단 하루 이제 기관에 수급이 들어와주고 그 이후부터 다시 매도세로 돌아섰다가 우한 폐렴 사태로 인해서 더더욱 매도세와 공매도 물량이 증가하는 모습을 그런 장세를 띠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대응하기 힘든 장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는 솔직히 마음 편히 현금 확보를 해두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수급이 올리는 쪽으로 이제 종목을 선정해서 단기간의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테마성 종목이 굉장히 많아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또 초보자분들은 대응하기 쉽지 않은 장이라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종목을 선정할 때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수급과 이제 재료입니다. 수급과 재료가 탄탄한 종목들로 인해서 분할 매수 그리고 지금은 하락 국면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세의 기회를 포착을 하셔야겠고요. 이러한 판단이 현재 장세에서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기적인 투자가 제일 마음이 편하긴 하지만 분할 매수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평단가를 낮추면서 이제 반등이 일시적으로 나올 시에 약수익권에서 매도를 하는 그런 잃지 않는 투자를 하셔야겠고요. 이제 조금 바라볼 이슈는 금일 이제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를 조금 제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방금 어닝 쇼크가 나왔습니다.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이제 기간의 수급이 또 한번 길어질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으면서 다시 한번 증시는 하락폭을 더 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현재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중국의 경제 성장률 GDP 또한 하락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이 증시의 하락 부분에 있어서는 이 장기화 국면으로 조금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 아직까지 반등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 안정적인 수익을 위해서 큰 수익보다 이제 적은 수익에 만족을 하셔야겠고요. 잃지 않게끔 방어적인 투자를 고려하시면서 진행해 나가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오늘 하루도 일단 관망 자세로 좀 유지를 해 주시고요. 아마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제 지금 전염병 증세의 초기 단계입니다. 아직까지 4월 달에 이제 우한 폐렴이 가장 활성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시장에서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오늘 종목을 들어가시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으며 조금씩 이제 원래 관심 종목에 넣어 주셨던 이런 그런 종목들 잘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께서 장 전략을 전해주셨는데 염정 팀장님께서는 그렇다면 오늘 장 좀 빠지면은 좀 사볼 만한 종목들, 섹터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가능한 섹터는 지금 IT 반도체 sektor인데요. IT 반도체 섹터들은 그래도 그 경기 민감주, 국내 경기 민감주 지수인 그 에너지, 소재, 산업재 등 한국의 그 경기 동행 지수와 추세적으로 동행하는 이러한 업종들 위주로 계속 좀 지켜보셔야 되겠는데요. 다른 업종들, 소재주 중심적으로 제가 추천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 국내 내수 사업이나 특히나 중국 한한령을 기대했던 중국 수혜주 등은 당분간 다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월 31일 금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어제 아시아 증시는 급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춘절 이후로
이 우한 폐렴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공포 심리가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요. 어제 홍콩 증시 항생 지수 같은 경우에는 3% 가깝게 빠졌고요. 대만 지수 같은 경우에는 6% 가깝게 폭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도 양시장 마찬가지로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2% 가깝게 빠졌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2% 넘게 빠지면서 650선까지 시장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했습니다. WHO가 간밤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비상사태를 선포하긴 했지만요. 교역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권고를 하면서 3대 지수가 막판에 뒷심을 발휘하면서 모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 간밤에 테슬라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10% 넘게 급등을 했는데요. 어제도 관련 종목들이 우리 시장에서 움직였었죠. 오늘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런 가운데 우리 시장에서도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오늘 실적을 발표했는데 4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을 했습니다. 작년 영업이익이 87% 급감을 했고요. 영업이익률은 3%에 그쳤습니다. 현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오늘 반등 나옵니다. 삼성전자 1% 넘게 반등하는 57,800원대까지 오르면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1% 가깝게 반등합니다. 94,900원대에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1% 가깝게 상승하고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0.6% 상승하면서요. 49만 8천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네이버는 보합권 18만 원 선에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10위까지 네이버와 삼성물산 제외하고는 모두 빨간불입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 시장 자체가 반등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요. 현대차는 1% 가깝게 상승합니다. 12만 8,500원대. LG화학 조금 더 강합니다. 1% 넘게 상승하면서 34만 7,500원대까지 올라왔고요. 현대모비스도 강보합권 셀트리온도 1% 가깝게 상승하면서 16만 8,5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지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시장 반등합니다. 코스피 시장 2분 만에 0.59% 상승을 가져가면서 갭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단숨에 2160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어제 40선에서 시장 종가 형성됐는데 12포인트 올려내면서 시장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0.7% 상승 흐름 나옵니다. 거의 1% 가깝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4포인트 오르면서 660선 회복하면서 오늘 시장 강하게 출발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HLB 제외하고는 모두 빨간불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1% 넘는 강세로 출발합니다. 56,600원대 그리고 CJ ENM도 0.57% 상승을 가져가면서요. 14만 2천원대까지 올라왔고 펄어비스 빠졌던 만큼 오릅니다. 1% 가깝게 상승하고 있네요. 18만 4,200원대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 0.5% 가깝게 상승하면서 오늘 8만 4천원에서 5천원대까지 회복하면서 시장 출발합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10위까지 HLB 제외하고는 모두 빨간불입니다. 일단 KMW 오늘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휴자일 같은 경우에는 2% 강세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이 시가총액 8위에서 출발을 해서 7위권까지 완전히 안착이 됐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2% 강세로 현재 출발을 하고 있고요. 메디톡스가 8위권까지 빠졌습니다. 오늘 1% 강세 흐름 가져가면서 32만 3,500원대에서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9위권에는 원익 IPS 1% 넘게 상승하고 있고 10위권에는 헬릭스미스입니다. 0.6% 상승을 하면서요. 79,5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오늘 시장 출발합니다. 네, 오늘 양시장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에서는 어떤 종목 담아보면 좋을지 영정 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두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첫 번째 추천 종목은 삼성전기인데요. 이 삼성전기와 두 번째 추천드릴 종목과는 매우 유사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앞단에 제가 설명을 좀 집중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삼성전기는 최근 2개월간 외국인이 가장 많이 주식을 사들인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4,753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면서 동기간 동안 삼성전자의 매수 규모보다도 많습니다. 이것은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36% 감소하는 등 실적 기대치에 하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주가 2개월간 20% 정도 상승을 했고요. 작년 저점인 8월 7일 기준으로 60% 가까이 상승해 있는 상태이고요. 앞으로도 가파른
우상향 곡선을 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사의 주력 사업으로는 5G 스마트폰 및 전기차 전장용 부품, 그리고 카메라 모듈 부품 등이 있는데요. 올해부터 5G 모멘텀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고, 하반기에는 글로벌 주요 스마트폰 업체들이 5G 스마트폰 앞서서 출시를 할 것이고, 이에 따라서 5G 기지국 건설 등에도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5G 시장은 물론 IoT, AI 확대 등에 맞물려서 이런 IT 부품 소재 업체들이 호황을 이룰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MLCC라는 부품입니다. 이 MLCC라는 부품은 이 동사의 핵심 부품 사업인데요. 이 반도체의 전기를 일정하게 공급을 해주는 전자회로 핵심 부품입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그 스마트 TV 등에서 물론 자동차 등에까지 대부분의 전자제품에는 꼭 탑재를 해야 하는 핵심 부품인데요. 지난해 미중 무역 전쟁을 등으로 인해서 IT 제품 수요가 급감하면서 사실 공급 과잉으로 인해 가격 하락 등 악재가 이어졌지만, 올해는 올해 업황은 정상화로 돌아설 것으로 보입니다. 5G 확대로 고부가 제품 중심의 MLCC 수요 증가는 물론 기지국, 서버, 전장 제품 등 다양하게 호황 사이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카메라 모듈인데요. 카메라 모듈은 계속해서 성장세를 주목할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최근에는 최근 삼성, 화웨이, 애플 등 제조사들이 플래그십 모델 경쟁 핵심 포인트가 이 카메라입니다. 이 카메라의 화소가 1억 화소를 돌파하는 등 사용자들의 기대치도 높아지면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카메라 모듈 시장 좀 더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기지국인데요. 이 기지국의 5G 기지국은 그 커버리지가 LTE보다 좀 짧기 때문에 실내외 중계기가 대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기지국 한 개당 16,600여 개 정도의 MLCC 부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만큼 MLCC 부품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자동차 전장용 MLCC인데요. 또 다른 주력 사업으로 이 동사는 중국 텐진의 자동차 전장용 MLCC 생산 라인을 올해 가동을 했는데요. 이로써 ADAS,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및 전기차 수요에도 대비해서 공급을 확대할 전망입니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 MLCC가 900에서 1100개 정도라고 봤을 때 그 10배인 1만 개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니 이 자동차 시장에서의 MLCC 비중은 점차 확대되고 성장 동력으로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듯 이 MLCC라는 그 부품 하나만으로도 이 삼성전기의 주가는 매력적으로 보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수요 증대로 인해서 외적 성장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은 경쟁 업종은 사실 좀 더 큰 폭으로 계속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데, 지금 조정 국면을 살짝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물대를 살짝 이탈을 했고요. 현재 앞으로 우상향, 이번 우한 폐렴 사태가 좀 진정이 된다면 계속 우상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현재 시점보다 조금 낮은 12,500원 수준에서 이하로 매수를 해두시면 목표가인 15,000원은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12,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이 MLCC 부품과 연관이 깊은데요. 종목은 사막 콘덴서입니다. 이 사막 콘덴서는 국내 유일의 콘덴서 종합 전문 제조 업체로요. 이 콘덴서는 다른 말로 축전기라고도 하는데요. 정전 용량을 얻기 위해서 사용하는 부품으로 전자회로를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소자입니다. 동사 매출의 구성의 100%가 이 콘덴서 제조이고요. 2018년 기준으로 이 수출 비중이 68%로 수출 중심의 기업으로, 주력 상품은 이 MLCC 그리고 전력용 콘덴서, 세라믹 콘덴서 등 거의 모든 제품의 콘덴서를 생산한다고 보고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동사는 자율주행차 핵심 요소인 ADAS 생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지난해 준공한 신규 공장에서 계속해서 이 고부가 제품 위주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은 운전 보조 장치로 GPS를 기반으로 해서 그 전방 추돌과 차선 이탈 등 감지를 해주는 경고음을 내는 등 안전 운전을 돕는 이 보조 장치로 최근 출시되는 신차에는 거의 대부분 다 적용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또 5G 상용의 기대감에 힘입어 아까 삼성전기와 마찬가지로 그 MLCC 경쟁 업체들이 8월 이후로 계속 주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는데요. 국내외 업체들이 저점 대비 30에서 90%의 상승이 이루어진 반면에 이 동사는 27% 상승에 그쳤습니다. 그러므로 추가 여력이 좀 더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한 이 동일 업종 PER이 28배인 데에 비해서 현재 동사 PER은 9.8배로 상당히 저포로 포착이 되면서 실제 동사는 최근 한 달 동안 주가가 한 약 20%가량 오르면서 앞으로 주가 상승에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 여력 충분히 존재한다고 보고요. 지금 1월 이후로 사실 약간의 조정세를 이루고 있지만 매물대를 통과를 하면서 좀 더 상승을 하지 않을까. 근데 여기에는 이제 우한 폐렴 관련 악재가 모두 다 좀 소진이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이 완성품 위주의 업종들이 좀 다시 회복을 해야 같이 이 소재 부품 업종인 이런 사막 콘덴서 동사도 같이 상승 국면에 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관망을 좀 해보시면서 56,000원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목표가는 한 7만 원 정도로 좀 가볍게 잡고요. 네. 그리고 손절가는 5만 원 미만으로 내려갈 경우에 손절을 일단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기와 사막 콘덴서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백은한 팀장님의 두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 추천드릴 종목은 현대약품입니다. 현대약품은 1978년 상장된 기업으로서 꽤 오래된 기업입니다. 의약품 및 음료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고요. 음료 중에선 다들 알고 계시는 미에로 화이바 등이 현대약품에서 생산한 음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품 중에서는 이제 마이녹실, 타코실, 에틱, 버물리 등 이제 주요 제품으로서 추가적으로 AM팹이라는 관계회사를 보유하고 있고요. 지분율은 40%로 펩타이드 등을 연구 및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지금 현대약품은 현재 치매에 사용하는 약물인 도네페질과 메만틴을 합친 복합제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두 성분의 복합 신약은 현대약품에서 국내 제약사로서 첫 번째로 시도하는 복합제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작년 8월경 이 복합제에 대한 3상 승인을 받았고 지금 국내외 해외 임상 착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매력도가 높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현대약품에서 외과적 수술 후 빠른 회복을 도울 수 있는 연조직 경화용 조성물 기술을 확보했다는 소식도 들려주었습니다. 이 조성물은 이제 대표적인 체내 연조직인 이제 췌장 절제술 이후에 자주 발생하는 췌장루 방지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조성물로 이제 췌장루는 이제 췌간의 손상으로 췌장액이 밖으로 흘러나와서 이제 주변 조직이나 피부 바깥 부위에 교통하는 질환으로 췌장 수술 후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이 조성물로 이제 환자의 재원 기간 단축 및 재수술 빈도 감소뿐만 아니라 암 치료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효과를 최근에 입증을 하였고요. 지금 현대약품에서는 계속적인 R&D로 기업의 재고 가치 및 재고 가치를 높이고 있고 최근에서는 이제 프랑스 기업인 유로클리어와 함께 자폐 환자 치료제 한국 개발 및 독점 판매 권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이제 현대약품은 한국 발매를 목표로 한 국내 제조 및 이제 상업화 등을 진행하게 되었고 실제로 유로클리어는 프랑스의 6개 임상기관에서 이상 시험을 지금 수행하고 있고 안정성 결과를 발표를 하였습니다. 현재는 이제 유럽과 호주, 브라질에서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이제 2개의 3상 실험을 이제 진행하고 있고요. 실제 이제 국내 자폐 범주 성장 환자는
이제 2만 6천 명으로서 인구 60명당 1명꼴로 이제 유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증상을 뚜렷이 개선시켜줄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어서 기대가 상당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이제 작년 8월 치매 치료제에 대한 3상 승인을 받은 후 소폭이지만 꾸준한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까지 외인들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옴에 따라서 향후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여줄 확률이 높겠고요.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종목을 바라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드리겠고요. 1차 목표가는 6,200원, 손절가는 4,6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이제 동양물산입니다. 동양물산은 이제 1960년 설립된 기업으로서 농기계 사업과 담배, 필터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사업이 전체 매출의 약 89%를 차지하고 있고 담배 필터 사업 부분이 약 1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기계 부문에서는 트랙터, 콤바인, 이양기 등을 제조하고 있고 해외 수출 증가로 계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담배 필터 부문에서는 필립 모리스의 이제 필터를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으나 전자담배 시장 잠식 영향으로 매출은 약간 감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양물산은 이제 작년 한 해 동안 꾸준한 조정을 조금 받아오면서 최근에서야 이제 동전주에서 집회주로 발돋움을 하였는데요. 이제 총선 시즌을 앞두고 이낙연 관련주로 부각을 받으면서 급등을 하였습니다. 최근 이제 동양물산을 제외하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 이제 남화산업, 주연테크, TK케미칼 등 여러 종목들이 많이 있지만 동양물산 같은 경우 상승폭이 적은 모습을 보여주었었습니다. 이는 이제 다른 대장 종목들이 많아서 어느 정도 소외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4월 총선까지는 어느 정도 이 오른 종목들에게서 이제 순환매의 양상을 많이 보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질적인 이낙연의 출마가 확정적이고 지지율 또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기에 동양물산 상승은 이제 충분히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최근에서 이제 동양물산의 최도일 감사가 이낙연 총리와 동갑이고 광주 제1고 서울대 동문 출신으로 밝혀졌습니다. 물론 이제 테마라는 것이 이렇게 사소한 이유로 급등을 하지만 또 다른 이유로도 또 급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에 상승을 했던 부분을 감안한다면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셔야겠고요. 하지만 현재 기업적인 측면에서 이제 해외 수출의 진전을 보이고 있고 국내 최초로 이제 130마력의 트랙터를 생산하는 등 사업적인 부분에서도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기에 다른 테마보다는 그래도 펀더멘털이 조금 강한 기업이다라고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지켜보면서 대응을 진행해야 되는 종목이고 일단적으로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현재가에서 일단 소액으로 한번 진입을 해보시고 주가가 하락할 시 950원 가격에서 2차 매수가로 한번 들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후 1차 목표가는 1,300원, 손절가는 9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염정팀장 그리고 스타미디어그룹 백은한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라이브 매매타임 저희가 매일 두 분의 전문가가 두 종목씩 탑픽 선정을 해서 종목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즌 각 수익률 현황 함께 종합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브 매매타임 각 전문가별 승률 탑5와 전체 승률 탑8까지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저희가 2019년 11월부터 3개월간 이 승률 리그를 진행했는데요. 오늘은 결산을 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위의 주인공이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데요. 일단 1위의 주인공부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탁미디어그룹 백은한 팀장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이제 부상으로 이 메달, 금메달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부상으로 이 시기에 꼭 필요한 마스크와 손 소독제 세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장 라이브 매매타임 승률 1위 스탁미디어그룹 백은한 팀장. 네, 위 사람은 출발 증시와이드가 진행하는 2019년 4분기 라이브 매매타임 전문가 승률 리그에서 독보적인 승률로 1위를 기록한 바 이를 기념하여 상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월 31일 서울경제TV 출발 증시와이드 제작진 일동 축하드립니다. 네, 부상으로 일단 이 시기에 꼭 필요한 마스크와 손소독제 세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전달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네, 진짜 손소독제 세트와 메달 그리고 상장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요. 전체 수익률 순위 2위 시상이 있겠습니다. 네, 무서운 뒷심을 발휘해서 2위에 안착한 제이비소프트 김재성 팀장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역시나 이번에는 은메달 그리고 상장 그리고 부상으로는 마스크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장 라이브 매매타임 승률 2위 제이비소프트 김재성 팀장. 위 사람은 출발 증시와이드가 진행하는 2019년 4분기 라이브 매매타임 전문가 승률 리그에서 높은 승률로 2위를 기록한 바 이를 기념하여 상장을 드립니다. 2020년 1월 31일 서울경제TV 출발 증시와이드 제작진 일동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역시나 마찬가지로 마스크 그리고 은메달 상장이 이렇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네, 지금 은메달을 걸어드리고 계시고요. 네, 두 분 모두 축하드립니다. 일단 먼저 1위의 주인공 백은한 팀장님께서는 12월 27일에 KM 제약을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이달 들어서 무서운 상승세를 기록을 하면서 수익률이 무려 94% 기록하면서 1위를 수상을 했습니다. 네, 지난 시즌에 이어서 2시즌 연속 1위를 차지를 하셨는데요. 소감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 분기에 이어서 이번 시즌에도 1등을 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번 시즌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주식은 어느 정도 운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도 저에게 운이 좀 따라주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번 우리들 휴브레인과 KM제약으로 높은 수익률을 올리긴 했지만 저번 시즌에 비해서는 조금 스스로 부족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변동폭이 큰 장이었고 주식시장에서 손실이 날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잃지 않는 투자를 지향하고 있는 저로서는 이번 시즌 전체적인 종목을 한번 평가를 해봤을 때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러한 부분은 다음 시즌에 다시 한번 만회를 하면서 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낸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공부는 끝이 없고 매일같이 이슈, 뉴스 체크들을 하셔야 되고 어느 정도 경제적인 지식을 인지를 하고 계셔야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공부를 병행하면서 대응을 하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 서울경제 프로그램을 보시면서 도움을 받고 있는 시청자분들도 저희의 정보를 너무 맹신하지는 마시고 어느 정도 참고용으로만 사용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드리는 정보가 시청자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면 정말로 좋을 것 같고 앞으로도 좋은 종목, 좋은 정보로 보답드리는 전문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2위 김재성 팀장님의 이 소감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월 9일에 웰크론을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이슈로 급등세를 보이면서 84% 이상의 수익률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1위와의 수익률 차이가 10%에 못 미치는데 조금 아쉬울 것 같기도 해요. 소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그 서울경제TV에서 이제 네. 그래도 이제 이런 수상을 받게 되었다는 게 이제 뭐 굉장히 영광스럽고 이제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작년부터 이제 국내 증시가 유독 많이 어렵고 이제 힘들었던 이제 장세였던 것 같습니다. 이 미국과 이제 중국의 이제 뭐 무역 전쟁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기대를 많이 했었던 이제 뭐 북미 하노이 회담도 이제 결렬됐었고 그 후에 이제 또 계속되는 이제 또 도발이 이어졌고 또 이제 또 잠잠해지는가 싶었더니 또 이제 일본의 이제 수출 규제 보복으로 인한 이제 뭐 외교적 갈등 후에 또 이제 미국과 이란의 이제 무력 충돌로 인한 이제 긴장감 또 이제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이 중국 우한 폐렴의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등 이 악재가 조금이라도 이제 완화되려고 하면 또 이제 돌발적으로 계속 악재가 또 이제 발생하다 보니까 이 정말 불확실성 장의 이제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 증시가 계속 이제 신고가를 갱신하는 와중에 유독 이제 한국 증시만 이제 답답한 흐름을 이제 보였기 때문에 굉장히 더 많이 이제 어렵고 힘든 장세가 아니었나 이제 생각이 듭니다. 이 계속되는 이제 악재와 이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이제 심했기 때문에 이 사실 공격적인 이제 투자 전략보다는 이제 최대한 안전하고 이제 방어적인 이제 전략만 이제 가져갔었고 이제 테마성 위주로만 이제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테마성이 강한 이제 종목들을 집어 넣었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커지면서 조금 이제 좋은 결과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이 서울경제TV에 출연하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값진 경험을 하고 있고 또 정말 많은 걸 배우고 이제 느끼며 이제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게 다 이제 서울경제TV의 이제 제작진 분들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정말 이제 더 이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이제 JB소프트 이제 대표님 그리고 이제 부사장님 그리고 이제 본부장님, 부장님 그리고 저희 SP 투자 전략부 같이 일하는 이제 저희 이제 회사 관계자들 그리고 이제 동료분들 이제 항상 힘이 되어주시고 이제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이제 항상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이제 즐겁게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이제 더 잘할 수 있게 더 많이 연구하고 집중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모두 감사합니다. 일단 3개월간 시청자 여러분들께 유익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서 애써주신 점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라이브 매매타임 2019년 4분기 1위를 차지한 스타미디어 그룹 백은한 팀장 그리고 2위를 차지한 JB소프트의 김재성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현재 9시 29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0.1% 강보합권 2150선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시간별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요, 2157선까지 오늘 시장 올랐다가 48선까지 훅 빠지기도 했지만 현재 조금씩 회복을 하면서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코어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개인과 기관 매수합니다. 개인이 440억 원 넘게 반발 매수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외국인이 오늘 500억 원 가까이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삼성전자 0.17% 강보합권 57,300원대에서 거래됩니다. 이 장 초반에 상승폭을 모두 반납한 모습이고요. SK하이닉스 오늘 4분기 이 어닝 쇼크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죠. 하지만 주가는 반등합니다. 1% 가깝게 상승하면서 94,900원대.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도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약보합권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500원 빠지면서 18만 원대 이탈되고 오늘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현대차 보합권이고요. LG화학 여전히 강합니다. 오늘 2차 전지주 잘 갑니다. 1% 넘게 상승하면서 34만 8,500원대 거래되고 있고 현대모비스가 0.4% 빠집니다. 23만 6천원대. 그리고 셀트리온이 1% 가깝게 반등하는데요. 오늘 16만 8,5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삼성물산 어제 이어서 오늘도 약보합권 거래됩니다. 11만 원 선도 겨우 지켜냅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현재 코스닥 시장은 0.39% 상승 흐름 658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봉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 660선까지 오르면서 강하게 출발을 했는데 56선까지 빠지면서 장 초반의 상승폭을 조금 반납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과 수급 같습니다. 기관과 개인은 매수하지만 외국인이 100억 원 넘게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셀트리 헬스케어 2.5% 강세 흐름 가져갑니다. 57,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지금 하단으로도 속보가 나가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7번째 신종 코로나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은 조금 이따가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다시 한번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HL이 0.7%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97,200원대. 그리고 펄어비스 강보합권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0.2%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182,900원대. 스튜디오 드래곤 0.35% 약보합권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84,400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KMW는 오늘도 반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0.57% 하락세 52,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4%가 넘게 빠졌습니다. 계속 힘을 잃으면서 하락세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휴젤이 어제 힘 받으면서 7위권까지 진입이 됐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444,800원대까지 오른 모습 확인할 수 있고 메디톡스 1.4% 강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324,700원대. 그리고 원익 IPS는 1.7% 강세를 가져가면서 35,45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헬릭스미스는 0.38% 강보합권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79,3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만나보겠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은 오늘 다시 한번 3원 가깝게 오르면서 1,187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시황 때도 알려드렸는데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 환자, 국내에서 7번째 환자가 발생이 됐다고 합니다. 아직 어떻게 감염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데 들어오는 대로 바로 뉴스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요. 오늘 저가 매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청담지점의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오늘 장에서 저가 매수해볼만 종목 있습니까? 최근에 그 신규 상장된 거 중에서 이제 바닥권에서 탈피를 하려고 하는 그 AFW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제가 이번 주 쭉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그 어떤 마지막째로 이제 AFNW, 그러니까 바닥권에 있는 종목 중심으로 한번 이제 상승이 전환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그 약간 좀 특이하죠. 2차 전지를, 그러니까 배터리를 만들 때 그 음극 마찰용 용접단자, 쉽게 말하면 그 용접하기 위한 그런 부품 중에 하나다, 부속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차량의 이제 경량화, 모든, 그리고 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폭발의 위험성,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연결 부위라든가 이런 부분의 어떤 그 정확성이나 이런 부분이 아주 그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접의 방식에도 많은 방식이 적용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것은 그 마찰용, 그런 용접 방식에 의해서 어떤 그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그런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자동차 한 대당에 한 100개 정도의 마찰용 용접 단자가 그 부품이 이제 소모품이 쓰여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그 전기차 시장이 꾸준하게 증가하면은 이 회사의 그 실적 또한 증가할 것이다라는 것을 보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회사는 이제 삼성 SDI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집중적으로 그 부품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회사의 어떤 설비 투자라든가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어떤 유익에 중요한 그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작년에는 그 ESS 그 화재로 인해서 좀 약간의 전체적인 그 매출에 영향을 받았는데, 이런 부분도 이제 올해는 이제 안정화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난 그 공모 이후에 꾸준하게 하락을 했었는데, 여기에 따라서는 공모되고 나면은 그동안의 기관에 쌓였던 물량이 이제 많이 출회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량이 이제 거의 어떻게 이제 소모가 되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반전 또한 그 타이밍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것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그런 양 자체가 어떻게 이제 변화되고 있느냐, 이런 걸 한번 유심히 살펴보는 것 또한 또 투자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앞으로 그 시장 자체 전체적으로 뭐 전기 자동차 배터리 용량의 크기 그리고 시장 전기 자동차 수요의 증가 이런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고 회사의 실적 또한 그동안에 그 꾸준하게 증가되는 거 보면은 뭐 매년 매출액이 뭐 130억에서 205억, 303억 이렇게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 이런 양상이 역시 그 소모품의 증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기술력이 인정받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는 지난 그 12월을 1,850원을 기점으로 해서 서서히 회복하는데 이런 것이 한 2개월, 3개월 지속돼서 바닥권을 회복하면은 상승 반열에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흐름의 그 주가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정도 이렇게 바닥권에서 한번 저점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그 차원에서 일단은 현재가 매수를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2만 원, 손절가는 12,000원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청담지점의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충성의 돌격 앞으로 시간인데요. 샘플러스 최충성 전문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오늘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7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 이렇게 밝히면서 현재 시장에서 마스크 정보들이 다시 한번 강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7번째 이제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서 마스크 관련주들이 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일 이제 뉴욕 증시에서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일단 WTO가 국제적인 비상사태를 일단 선언을 했고, 뭐 교역 제한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의 이제 제재는 없었기 때문에 일단 하락했다가 일단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4분기 성장률과 기업 실적에 어느 정도 힘을 내고 주가를 받쳐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나라 증시에도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일단은 증시가 지금 좀 보합권에서 하락을 조금 멈추고 옆에 서 있는데 지금 뭐 증시를 주도하는 그 주도주가 별로 그렇게 제가 볼 때는 딱히 없습니다. 다만 이제 마스크 관련해서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이제 제지 관련 업종들 좀 오늘 상승하고 있고 기존에 이제 백신 관련주들은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투자자별로는 오늘 기관이 조금 거래소 쪽에서는 기관 개인이 매수하고 있고 코스닥은 외인하고 기관이 동반 매수 중이나 매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오전 중 이 수급이 계속 지속되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셔야 되고 수급이 많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거를 통한 또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다음 주에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확인하셔야 되고 그 이번 금요일 오늘하고 이제 다음 주를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왜냐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춘절 연휴가 끝나고 이제 중국 증시가 이제 개장을 하게 됩니다. 어제도 대만 증시의 영향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을 잘 확인하시고 지금 뭐 급격하게 추가 매수를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저점이 잡힐 때까지 좀 안전하게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폐렴 이외에 오늘 우리 시장에 어떤 이슈들이 있습니까? 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중국 증시는 오늘 휴장이고 2월 2일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일단 이 부분을 잘 체크해 주시고 향후 움직임을 보시고 이제 매수를 진행하는지 여부는 중국 증시가 끝나고 그 뒤에 이제 결정이 되실 거고 그리고 이제 브렉시트 결정 오늘 마감일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기존에 많이 이슈가 진행이 됐어서 하락에 대한 영향이 엄청나게 많지는 않겠지만 일단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을 좀 잘 체크해 주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러한 악재들이 좀 많기 때문에 좀 주의해서 투자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보사 의혹 관련해서 기존에 이제 코롱생명과학이죠. 이거 뭐 구속 여부 결정이 예정돼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 관련해서도 바이오 관련주들 좀 잘 체크를 해보시고 물론 코롱생명과학이 아니더라도 이게 섹터별로 조금 움직이는 면이 있기 때문에 좀 핑계 삼아서 떨어뜨리고 주가를 훼손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잘 참고해 주셔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4분기 실적 발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좀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를 합니다. 일단은 영업이익이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뭐 선반영된 부분은 있으나 일단 지금 자리가 뭐 저점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횡보를 좀 이어가고 저점을 다져가려면 1주 최소 1, 2주 정도는 좀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반등이 나오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SK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삼성 엔지니어링, 포스코 등 대형 기업들이 이제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잘 보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미국에서 12월 그리고 뭐 연간 산업 활동 동향 뭐 이런 것들 많이 발표가 있는데 일단 이러한 부분들도 천천히 잘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연간 성장률 미국은 이제 지난해 연간 성장률이 2.3%를 기록했습니다. 일단 2016년 이후에 가장 낮은 성장률이기 때문에 일단은 다만 이제 주요 기업 실적이 어느 정도 양호했다는 점이 좀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나. 그리고 어제 이어서 그 뭐 페이스북이나 이러한 팡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들이 좀 실적을 어느 정도 예상보다는 좋았지만 비용이 증가를 좀 많이 한 면도 있고 그 규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훼손된 면이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제 순이익을 좀 많이 기록하면서 주가가 많이 급등을 했는데 이와 관련된 이제 테슬라와 관련된 그 자동차 관련 그런 주들이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실적 발표 부분 짚어주셨는데 SK하이닉스 이미 실적 발표했습니다. 작년 영업이익이 87% 급감하면서 4분기 어닝 쇼크 기록했고요.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로 지난해 영업 손실이 1조 원대로 집계가 됐습니다. 큰 폭으로 적자 전환된 상황인데요. 오늘 시장에서 어떤 섹터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백신 제약 관련주들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되고 기존에 이제 마스크 관련주들은 많이 상승을 했고 이제 쉬어가는 시간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뭐 기존에 가지고 계셨다면 어느 정도 지금 올려줄 때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좀 필요하고 마스크 외에 이제 백신 관련주들은 기존에 많이 상승을 주고 대장주로 움직였다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백신 관련주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지 관련주들도 아직 바닥권에서 이제 시작을 하려는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대형 포장이 오늘 좀 강한 모습인데 일단 선두 주자로 해서 이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제지 관련주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5G 관련 통신 장비주들 보시면 좋고 그 반도체 재료 부품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좀 잘 체크를 해보시면은 추후에 뭐 저점에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에서 원픽주 하나를 꼽자면요. 네, 일단 맥스로텍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제 섹터군을 고를 때 한 가지 이유로 있는 거를 고르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일단 자동차 생산 뭐 자동화 시스템 분야 업체입니다.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은 제가 어제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친환경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기차나 이런 부분 어쨌든 그 자동차 생산에 대한 그런 시스템 자동화 시스템을 만드는 업체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면도 있고 최근에 이제 우한 폐렴 관련한 이슈로 투자자의 관심이 좀 어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에어돔 마스크라는 그러한 마스크를 이 자동화 시스템 분야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마스크를 좀 개발을 해서 해외 판매권을 어느 정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최근에. 그러고서 오늘 좀 급등이 나왔는데 일단 단기 이평선 정배열 구간이고 투자자 수급이 현재 많이 들어오고 있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매수가는 아까 1,300원, 1,400원 정도에서 제가 봤었는데 지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 현재가 구간에서 뭐 천천히 보신다면은 현재가 구간을 매수가로 잡으시고 이제 목표가는 1,800원 구간을 보시고 손절가는 1,490원 좀 짧게 보시고 그 장기 이평선 60일선을 손절가 라인으로 잡고 천천히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충성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